스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해인사에서 먼 걸음 해주셨어요. 네. 이렇게 지대방을 위해서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해인사 승가대학의 보일입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네. AI와 붓다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만났었는데요. 그러셨죠. 이렇게 한참 쉬다가 네. 이렇게 또 BTN에 와서 네. 여러분들 앞에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고 네. 기쁜 마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님. 스님 오늘 참 주제가 이 시대에 딱 맞는 주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즘 참 어떻게 보면 혼란스럽기도 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로봇이 제가 어느 그 음식점 인천공항에서였나 봐요. 로봇이 서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막 로봇이 막 헤치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뭐 또 로봇이 대신해서 운전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AI를 기반으로 해서 메타버스, 가상현실 공간이 지금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은 딥페이크와 같은 기술들이 현실 그 이상을 구현해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혁신이 우리들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고 많은 것들이 급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님께서는 그 가야산 해인사에 계시잖아요. 산중에 탁 사시면서 지금 AI를 통해서 지금 내다보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세상을? 예, 뭐 요즘에 그렇죠. 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네. 뭐 신문이든 뉴스든 보면 전날까지 모르던 뉴스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정보들, 네. 뭐 인공지능 AI부터 시작해서 네. 뭐 딥러닝이다, 블록체인이다, 네. NFT다, 네. 오늘 뭐 메타버스다 하면서 야 이걸 다 알아야 되나, 네. 또는 또 세상이 도대체 우리가 근 10년 전만 해도 이런 세상은 아니었는데 아무리 그렇죠. 과학이 발달한다 해도 네. 우리 일상을 그때그때마다 변화시키고 속속 파고든다는 느낌은 없었는데 네. 세상이 이제 어디로 가는 건가 이제 당황스럽고, 그렇죠. 나는 도대체 뭐 어떻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 뭐 이런 네. 걱정도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기술은 계속 변하더라도요. 제가 네. 볼 때는 이 모든 것들의 본질 또는 핵심을 이제 정확히 보려는 노력이 네.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네. 제가 내린 결론은 결국 디지털 네. 전환의 시대가 아닌가. 네.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현실 세계의 정보들, 네. 우리 물리 세계의 정보들이 온라인 세계, 네. 우리가 익숙한 인터넷 세계로 전부 디지털화된 정보로 그렇죠. 이렇게 전환되어가는 네. 그 우리 한복판에 우리 그 길목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 네. 그래서 마치 병목 현상이 일어나듯이 네. 때로는 압박감도 느끼고, 맞습니다. 어떤 변화에 대한 압력, 네. 또 내 자신을 어떻게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나, 자기 개발의 문제라든지 네.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들이 많죠. 뭐 그렇죠. 자녀 교육 예. 문제까지도 포함해서요. 예. 아마 그런 형태 지금 우리가 딱 그 한복판에 서 네. 있기 때문에 그런 압력을 느끼는 게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예. 스님 말씀 중에 이 디지털 데이터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불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디지털 데이터화에 대한 설명을 좀 잠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뭐 이렇게 학문적이거나 전문적인 뭐 이야기보다도요, 구체적인 신뢰가 더 네. 들어보는 게 이해가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해인사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데요. 해인사 여러분 다 아시는 이제 팔만대장경이 네. 있지 않습니까? 네. 팔만대장경이 뭐 말 그대로 세계 문화유산이자 네. 우리 뭐 민족 문화유산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나름 자부심을 느끼고 하는데, 그러한 형태의 아무리 뛰어난 부처님의 가르침, 또 세계의 어떤 우리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담아낸 뛰어난 보물이라 할지라도, 네. 이게 이 온라인 인터넷 세계에서 디지털로 네. 변환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상 앞으로는 있어도 있는 게 아닌 세상이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손에 든 스마트폰으로 네. 부처님 경전을 보고 싶으면 접근을 해서 네. 팔만대장경에 들어가서 네. 손가락으로 찾아보고 클릭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경전의 내용들, 네. 말씀들을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확인하고 읽어보는 그런 경험이 없으면 네. 이 팔만대장경은 있어도 있는 게 아닌 네. 그런 이제 문제가 이제 그렇죠. 앞으로 생긴다 이거죠. 네. 근데 만약 우리 팔만대장경을 그렇게 디지털로 네. 잘 전환을 해서 언제든지 인터넷 공간에서 네. 운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언제든지 쉽게 네. 우리가 이제 접근하고 부처님 네. 말씀을 전하는데 네. 아주 용이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건 단순히 부처님 경전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네. 우리의 법당 또는 우리 과거의 문화유산들, 불교 네. 문화유산들도 디지털화를 통해서 네. 복원을 시킨다든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경주 황룡사 구축 목탑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우리가 그 유적 그 터만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디지털로 복원도 가능하고요. 네. 그 디지털 복원을 통해서 우리의 선조들이 네. 또 그 불교 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향유를 했고 네. 또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 지녔고 수행을 했는지를 네. 생생하게 우리가 시각적으로 예. 또는 이렇게 우리 어떤 시간적 한계, 어떤 우리 육체적 한계를 넘어서서 경험할 네. 수 있는 네. 그런 좋은 도구로서 네. 기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스님 말씀처럼 이 인공지능을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데이터잖아요. 예.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또 저장할 수 있는 그 디지털 플랫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불교계 또한 예외일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AI나 메타버스 등 이 디지털 플랫폼 구축 서둘러야 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까 궁금해지기도 하거든요. 예. 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뭐 강연 때도 강조드렸던 결론적인 얘기를 저는 항상 불교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을 하자 뭐 네. 이런 게를 항상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그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게 뭐 거창할 수도 있겠지만 네. 생각해 보면 굉장히 소박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자꾸 비유를 드는 게 이제 우리 어렸을 적에 그 냇가에서 통발을 집어넣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 통발을 집어넣고 있으면 갖가지 고기들이 밤 네. 사이에 이제 거기 먹이에 미끼를 넣어두면 그렇죠. 들어와서 잡혀 있듯이 네. 불교에 관련된 형태의 모든 전법, 교육, 네. 문화, 뭐 학술에 이르기까지 네. 불교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리고 배우고 수행하는 일환으로 벌어지는 모든 현상들, 네. 그런 사건들, 일들을 한 군데 다 모아놓자는 거죠. 네. 근데 그게 모아두려고 해서 인위적으로 하면 어렵죠. 네. 근데 자발적으로 그 불자들이나 각급 사찰단이나 말사 단위에서 네. 자신들이 하고 있는 전법 포교 활동들을 네. 전부 다 그 통발 안에, 그 네. 플랫폼 안에서 들어와서 그걸 기록도 하고 네. 저장도 하고 네.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그 절에서 저장해 놓은 수집해 놓은 또 데이터들을 네. 또 열람도 하고 그렇죠. 서로 정보 공유도 하고 네. 또 내가 이제 말사 사찰을 이제 포교당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네. 그 처음부터 중간 마지막까지 어떤 단계들을 거치고 어떤 포교상의 어려움들이 있는지 네. 또 이 지역에는 어떤 연령대의 그 불자들이 많이 찾아오는지 네. 뭐 어떤 또 포교 방법들을 선호하는지 뭐 네. 연불이라든지 아니면 법회를 선호하는지 네. 아니면 단순한 어떤 그런 강연이나 네. 법문을 선호하는지 네. 뭐 이런 형태의 다양한 선호도가 다 차이가 있을 거라는 그렇죠. 거죠. 연령대별로 네. 또 지역별로 네. 또 다양한 형태의 배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음.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휘발성으로 다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포교 그렇죠. 일선에서.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런 그 디지털 플랫폼 안에 자기가 저장이 돼 그런 자료들이 네. 저장이 돼 있으면 이게 항구적으로 네. 다른 스님들이 또 다른 불자들이 네. 전법 포교 활동에 자료로 쓰일 수도 있고요. 네. 또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킬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이제 기능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음. 근데 이러한 것들을 다 흩어버리지 말고 네. 종단 차원이 됐든 네. 뭐 본사 차원이 됐든 뭐 가급적이면
아무래도 이게 재원이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크면 클수록 큰 배면 좋겠죠. 네. 그래서 이제 커다란 통발을 만들어서 그 안에 우리 한국불교 적어도 한국불교 안에서 뭐 좁게는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네. 그 일어나는 모든 불교적인 다양한 활동들을 네. 그 안에 다 데이터로 수집할 수 있게끔 네. 또 반대로 그 안에서 와서 또 끄집어 갈 수 있게끔 그렇죠. 활용할 수 있게끔 네. 하는 그 역할을 하는 통발이 필요하다. 네. 그게 이제 플랫폼이라는 거죠. 네. 디지털 플랫폼이.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네. BTN에서 찍고 있는 이런 자료들도 다 전부 네. 데이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고요. 네. 활자로 또는 이렇게 뭐 영상으로도 나가고 네. 하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다 이렇게 기록이 돼야 되고 네.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뭐 오늘 이런 뭐 현대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뿐만이 아니라 네. 과거 우리 큰 스님들이 살아왔던 그런 네. 기록들 있지 않습니까? 네. 단순히 책으로 쓴 것뿐만이 아니고 네. 그 어르신들이 이제 열반 입적하시기 전에 네. 그걸 다 채록을 한다든가 녹음을 해서 네. 육성 녹음 기록으로 다 디지털로 네. 전환시켜서 기록해 놓는다든가 네.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디지털 작업인 거죠. 네. 꼭 디지털 작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너무 거창하고 복잡하게 생각할 게 네.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거를 전부 다 네. 디지털 사진을 찍어 놓는다든가 녹음을 시켜 놓는다든가 네. 언제든지 디지털로 활용한 가능한 매체로 수단으로 다 옮겨 놔야 될 필요가 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이 메타버스의 초월을 뜻하는 메타하고 또 메타에서 부처님의 자비를 구현하는 공간으로서의 우리가 그 산스크리트 빨리 보면 메따 나오잖아요. 네. 메따로의 이행을 우리 스님은 비교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그 뭐 제가 책에 썼던 그 내용은 좀 말장난 같긴 하지만 네. 이제 묘하게도 또 공교롭게 네. 그 초월이라는 의미의 메타하고 네. 또 우리 팔리어에서 있는 메따 자비라는 뜻하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어감이 비슷해서 네. 이렇게 이어봤는데요. 네. 그 일단은 메타버스의 기술들이 너무나 고도화되고 현란하고 쓸모가 있어도 좋긴 한데 네. 모든 기술들이 다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과연 우리의 욕망을 더 우리 안입의 설신이를 갖고 있는 우리 육신을 통해서 더욱더 그 맛과 소리, 감촉 이러한 형태의 그 감각적 네. 쾌락 또는 욕망을 오히려 더 증장시키는 도구로서 네. 활용될 위험성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반면 또 이러한 형태의 고도화된 형태의 이런 기술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든지 네. 또 오히려 남을 돕고 네. 또 남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네. 우리가 더 귀를 기울이고 네. 자기 일처럼 보살의 마음으로 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과거 그 시리아 난민 사태가 벌어졌던 초기에 네. 그때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이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 유엔에서 많이 활동을 했는데 네. 각국 대표들의 공감을 많이 얻어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 근데 그때 그 특정 단체에서 했던 일이 네. 유엔 앞에서 부스를 차려놓고 네. 그 시리아 난민들이 겪게 되는 시리아 안에서 그 시가지 안에서 겪게 되는 무자비한 형태의 폭탄 테러라든지 네. 그러한 형태의 비인도적 어떤 그런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걸 이제 VR 가상현실로 구현을 해서 그거를 이제 그 유엔 대표들한테 한 번씩 그걸 체험을 하게 했더니 네. 그 시리아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그 태도가 달라졌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랬군요. 예. 그래서 네. 이거를 마치 직접 가서 그 지옥 같은 현실을 가서 직접 체험한다는 것은 보통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지만 그렇죠. 이러한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타인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네. 우리가 무심했던 이 마음을 돌아볼 수도 있고요. 네. 오히려 어떤 아까 말했던 자비의 네. 도구로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메타버스가 좋다고 해서 그 현란한 기술에 눈이 팔릴 수도 있지만 네. 그 이면이 갖고 있는 도사리고 있는 또 위험성도 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고요. 네. 그래서 중도적 관점에서 이러한 것들 균형 있게 어떤 메타에서 초월하자. 네. 뭐 이 공간의 고통을 벗어나자. 네. 도피, 회피의 수단으로만 이용할 게 아니고 네. 한편으로는 또 다른 어떤 연민과 자비의 네.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또 훌륭한 매체로 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중도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그런 문제식들 때문에 네. 그런 메타에
에서 이제 네. 메따로 예.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스님 음. 비교를 너무 잘해 네. 주셨습니다. 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고 또 접근해가고 하는 부분이 다 모든 국민이 다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세대별로 또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종교 중에서도 불교만이 그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네, 스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정말 역할을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전통 사찰이나 또 성보 내지는 또 우리 고승들의 그런 모든 자료들 복원과 더불어서 또 재현을 시도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통일신라 시대의 황룡사 구층 목탑 앞서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또 석굴암 등을 우리가 디지털로 재현에 성공한 사례도 있지 않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우리가 더 불교 안에서 어떤 거를 또 더 잘해가야 될까,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도 스님이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 국내에서 네, 아까 말씀하셨던 황룡사 구층 목탑이라든지 네, 또 세계적인 불교 유산이었던 이미 탈레반에 의해서 파괴됐었던 네. 바미안 바미안 석굴을 석굴. 이제 네. 복원한다든가 네. 하는 것들을 실제로는 물리적으로는 사실은 어려움이 많고요. 네. 근데 최근에 박진호 교수라고 디지털 복원 전문가 팀들이 이런 기술적으로 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가 문헌들을 토대로 황룡사 구층 목탑을 디지털로 복원을 하고 구현을 하는 사례가 있었고요. 네. 뭐 앙코르와트 사원을 국외에서는 네. 이제 그걸 이제 다시 또 복원해서 보여준다든가. 네. 그래서 그걸 입체감이 있고 사실감이 있게 이렇게 구현을 해냄으로 인해서 우리 불자들뿐만 아니라 네. 일반 사람들도 그 디지털 체험을 통해서 그 불교 문화의 우수성 또 어떤 정밀함 이런 네. 데서 찬탄을 하게 만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단순히 이게 어떤 하드웨어적인 네. 어떤 그런 건축물에 그치는 게 아니라요. 제가 항상 얘기 드는 게 우리가 뭐 대승경전의 화엄경을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입법계품에서 선제동자가 네. 53선지식을 이렇게 만나서 네. 뭐 이렇게 깨달음을 하나씩 이제 얻어간다라는 내용들이 있을 때 네.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책을 통해서 네. 이제 경제 종이에 적혀 있는 책을 네. 통해서 그 내용들을 보고 배우고 했고 상상을 했다면 네. 앞으로는 아마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네. 우리 어린 불자들, 어린이들을 위해서라든지 네. 누구를 위해서라든지 그 공간 안에서 네. 선제동자의 구도 여정, 네. 그 입백법계품을 공간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네. 들어가서 단순히 경전에서 어렵게 억지로 읽는 네. 그런 게 아니라 메타버스 공간에서 네. 자기가 스스로가 선제동자가 돼서 네. 이렇게 그런 마치 게임을 하듯이 네. 어린 우리 불자님들은 그러한 형태의 다양한 자기가 이제 레벨이 업될 때마다 네. 레벨을 올려가면서 네. 그 선지식들을 만나서 그렇죠. 대화도 하고 눈높이에 인공지능 맞는 챗봇 선지식이죠. 그렇죠. 네. 그런 체험을 했을 때 네. 아마 불교의 내용들 또는 그 경전의 내용들 또 가운데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들 영기나 중도 네. 또는 보살도가 무엇인지 뭐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어떤 책의 어떤 내용이 아니라 네. 자기가 이제 몸으로 경험하고 또 대화 속에서 네. 그 안에서의 선지식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생생히 네. 살아있는 선지식과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자기가 네.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네. 그 활용도가 참 무궁무진하고 맞습니다. 아주 포교, 전법, 교육까지도 네. 아무래도 기대가 되는 영역이 아닌가. 네. 특히 우리 불교, 특히 대승불교 안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어떤 공성에 기반해서 모든 네. 사물에 대해서 고정적이나 확정적 시각으로 보질 않잖아요. 네. 항상 유동적으로 보고 또 유연하게 바라보고 가변적으로 보는 그런 관점들을 유지하기 때문에 네. 이 디지털 세계야말로 네. 우리 대승불교에서 보살행을 수행하는 우리들에게 네.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심어주는데 네. 너무나 제격이 아닌가. 그러니까 보면서도 잘 활용은 하되 네. 집착하지 않는. 네. 왜냐하면 디지털의 속성이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메타버스 우리 오늘 얘기하고 있지만
있어도 있는 게 아니고 네. 또 그렇다고 또 없다고 해서 또 없는 게 없는 게 아니거든. 아니고.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단지 그 안에서 우리는 할 거는 다 취한다 이거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수행을 하거나 네. 전법 필요가 있다면 그게 가상일지라도 네. 적극적으로 그 세계에 뛰어들어서 보살의 마음으로 네. 100분 활용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그 세계에 또 집착하지 않는 네. 그런 마치 연꽃이 거기 진흙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네. 물들지 않는 것처럼 바로 이제 그런 수행과 네. 전법을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도량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스님께서는 이제 AI에 관한 또 이런 메타버스에 관한 그쪽으로의 학문이 있으셨기 때문에 공부하셨기 때문에 또 그것을 주제로 해서 이렇게 또 포교도 해나가고 그 분야에 대해서 종단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함께 고민도 하고 이렇게 해나가시는데 글 잘 쓰시는 스님들이 계시다면 네.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53 선지식을 찾아가는 메타버스를 좀 구현하면 좋겠다. 그렇죠. 친구들 안에서 다 53 선지식을 찾아가는 재미난 얘기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스님께서 그것까지도 한번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님, 이 고령의 불자들은요. 네. 메타버스가 익숙치가 않을 것 같아요. 네. 뭐 저부터도 그렇고요. 메타버스를 잘 활용하는 젊은 층들은 또 불교에 관심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스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아마 메타버스나 이 디지털 모든 기술에 똑같이 관통되는 네. 이제 대답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메타버스를 이야기하고 디지털을 이야기하고 뭐 인공지능을 이야기하면 네. 자꾸 이제 그 기술에 눈이 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핵심은 그 사실은 이야기입니다. 네. 이야기라는 게 뭐냐면 메타버스가 아무리 좋다고 한들 네. 우리 메타버스가 훌륭하니 이제부터 모든 전법 포교를 뭐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서도 메타버스 공간에서 합시다 네. 했을 때 과연 얼마나 오겠느냐는 거죠. 네. 사실은 기대하고는 많이 못 미칠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 상태로는. 네. 그 단순히 기술이 모자라서라기보다도 네. 또 그 우리 어르신들이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아서라기보다도 물론 네. 그런 요인도 있겠지만 네.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으면 옵니다. 네. 그게 심지어 메타버스 공간이 아니라 네. 어디 산꼭대기가 되더라도 네. 우리 어르신들 해인사 같은 데도 얼마나 멀고 그렇죠. 깊은 산골인데도 그 신심만으로 다 오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심 그게 하나로. 가능한 이유는 네. 부처님 이야기, 부처님의 삶의 이야기에 대해서 네.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마다하지 않고 네. 오는 거거든요. 네. 메타버스도 우리 어르신들이 아무리 디지털에 아직 익숙치 못하고 네. 소외된 계층도 많겠지만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우리 그 메타버스 안에서 구현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서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네. 관심을 갖고 그렇죠.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어린이들은 또 어린이들대로 학생들은 학생 젊은이들대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네. 불교의 이야기가 다시 만들어지고 네. 다시 쓰여지면 다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직접 지난번에 그 포교원 주최 포럼에서도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질문까지 그렇죠. 나왔었는데 네. 그때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여기 방송국에도 계시지만 작가분들, 네. 다양한 형태의 우리 소설가가 됐든 네. 방송 작가가 됐든 글을 쓸 수 있는 네. 부처님 경전에 딱딱할 수도 있는 그 네. 이야기들을 이 현 시대에 맞게끔 재구성하고 네. 이 부분의 근기에 맞게끔 네. 다시 진술할 수 있는 네. 그런 역량을 갖춘 분들을 우리가 네. 적극 지원하고 네. 후원도 하고 네.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 자꾸 이렇게 기술을 얘기하다 보면 야 기술적으로 눈이 가기 좋은데 그 기술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은 인문학적 상상력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처님 경전을 다시 현 시대에 맞게 풀어서 각색하면서 네. 전달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이야기, 새롭다기보다도 이 시대에 맞는 네. 이야기로
변모시켜서 전달할 네. 수 있는 상상력 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돼 있으면 메타버스가 아니라 그보다 더 108배 더 어려운 기술이 있어도 네. 우리 어르신들, 불자들은 어떻게든 모이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단지 그런 고민 없이 덜컥 네. 비싼 예산 또는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네. 기술을 딱 도입했더니 네. 기대와 달리 우리 불자님들이 호응이 안 없네. 온네 이렇게 탓하기가 좋은데 제가 그런 어떤 선례들이 많아서 이 말씀을 네. 강조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것을 먼저 고민해야 될 부분은 네. 기술적 구현은 우리 엔지니어들이 워낙 똑똑하고 뛰어나기 그렇지요. 때문에 네. 지금의 이 디지털 세계에서는 뭐든지 상상하면 사실상 다 구현은 네. 됩니다. 그 맞습니다. 기술이 모자라서 네. 그 엔지니어 분들이 실력이 없어서 그게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정말 핵심은 엔지니어에 있는 게 아니고 네. 우리 불자들이 스스로 우리 부처님 가르침을 네. 이 시대에 맞게 어떻게 이 어린이들, 이 MZ 세대들 네. 또 어찌 보면 디지털 교육을 많이 못 받은 어르신들 앞에 네. 같이 공감하고 공유할 나도 수 하고 있을까? 싶다 할 수 네. 있는 그 마음을 끌어내는 작업이 네. 이 메타버스 시대에도 오히려 네. 보이지 않는 핵심이라는 거죠. 네. 그거를 꿰뚫어야지 어떤 사업을 하든 종책이 네. 됐든 네. 아니면 개별 사찰 단위가 됐든 간에 적시성 있는 네. 정보 포교 수단으로서 네.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네. 이 시간을 함께하는 우리 스님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 스토리텔링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저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해인사 승가대학장이신 보일스님 모시고 메타버스, 불교의 접근과 활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께서 모아주신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ARS 한 통화씩 또 붓다회를 통해서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의 그 정성으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변함없이 저희 BTN 불교 TV와 동행해 주시면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또 프로그램을 품격 있게 만들어서 여러분 가정으로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 그러고 보니까 어느새 20년 전이더라고요. 전국 승가대학 학인 논문에서 공모전에서 우리 스님께서 인공지능 로봇의 불성 연구로 대상을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인연으로 인공지능 시대 속에서 불교의 역할과 미래에 관해서 활발하게 연구와 강연 그리고 법문을 하고 계시던데 어떻게 출가하셔가지고 인공지능 로봇의 불성 연구를 하시게 됐을까? 네, 참 궁금해지네요. 네. 뭐 특별한 동기라기보다도요. 네. 어떤 시절 인연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네. 그 부분을 생각하고 네. 근데 내내 어떤 부처님 인연이 그러한지 계속 이제 학인들을 가르치고 학인들과 같이 생활하는 네. 그런 내용으로 지금 이제 승과 생활을 이어가다 보니까 네. 항상 관심 갖고 또는 내 개인적으로 네.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훌륭한 어떤 한국 불교가 1700년이 넘고 네. 부처님이 땅에 오신 지가 2500년이나 지난 아주 훌륭한 전통이긴 한데 부처님 말씀대로 항상 아무리 오래된 전통이라 할지라도 네. 그게 단순히 전통의 계승자로서의 역할로만 그쳐서는 네. 이 전통을 후대에 물려줄 수가 없다. 그렇죠. 네. 항상 다가오는 그 시대의 변화에 맞게 네. 그 시대의 언어로 네. 또 그 시대의 사유 방식으로 네. 불교가 재해석되고 네. 그분들이 고민하는 방식, 네. 그분들이 즐겨 쓰는 언어로 항상 해석되고 논해져야지 불교가 네. 이어져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선 지금 교육 현장에서도 우리 학인 스님들하고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이 전통의 계승자로서 수호자로서의 역할은 그대로 네. 충실히 하되 네. 지금 급변해 가고 있는 이 변화 속에서 네. 불교를 오히려 더 잘할 수 있고 네. 또 그 변화 속에서 우리 불교가 예. 같이 변화를 선도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어떤 그런 창의적인 내용들을 갖고 우리가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네. 나름 이제 애를 쓰고 있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아주 이질적이라고 보여지는 아주 오래된 전통인 불교와 네. 어찌 보면 첨단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과의 네. 어쨌든 만남을 자꾸 이렇게 시도를 하는 거고요. 네. 근데 놀랍게도 그 모든 내용들이 부처님 설법으로 네. 놀랍게도 많은 부분들이 설명 가능하다는 것들을 그렇죠. 확인하게 되면서 네. 오히려 더 신심이 네. 증장이 되고 그러실 것 또 같아요. 행복하고 네. 또 재미가 있는 거죠. 네. 단순히 뭐 제가 뭐 인공지능 또는 이런 메타버스 기술에 대해서 네. 뭐 공부를 할 이유가 사실 없죠. 근데 이러한 좋은 방편을 통해서 네. 하면 할수록 네. 부처님의 가르침의 위대함이라 그럴까요? 네. 그 놀랍게도 그 모습들이 그렇죠. 네. 하나하나 다시 재발견되는 것 같아서 네. 일단 재밌는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네. 재밌는 거죠. 앞으로도 달라서 재밌는 꾸준히 거. 재미를 좀 가지시고 예. 더 깊게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시간이 참 많이 흘렀는데 스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질문은 또 꼭 드리고 싶은데 우리 스님께서 학장으로 계시는 해인사 승가대학 같은 경우는 한국 불교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스님들 차세대 정말 동량을 기른 도량이기도 하거든요. 대표적인 또 승가 교육 기관이기도 하고요. 근데 최근에 출가자 감소와 더불어서 사찰 수행 환경이 많이 변했어요. 예, 변하고 있고 그래서 승가 교육 방법에 대한 논의가 지금 활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AI 시대의 승가 교육의 질적 성장 도모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스님은 자 후학들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감사한 질문이고요. 네. 일단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뭐 사회에서도 인구 감소 문제가 이제 아주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네. 승단 안에서도 이제 출가자 감소 문제, 네. 급감이라고 해야지 맞을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요. 뭐 스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들 강원 다닐 때만 해도 뭐 100명이 넘는 인원이 아유, 네. 대방에서 뭐 같이 1년에 몇백 명씩이죠. 뒹굴고 네. 하면서 살았던 경험들이 있는데 너무나 빨리 지금은 이제 그때 시절에 10분의 1을 채우기도 힘든 수준까지 네. 떨어져 있고 해서 공동체 자체의 존립의 위기가 네. 느껴질 정도로 맞습니다.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연히 걱정만 하고 조바심만 낼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강원 승가대학 시절에 어찌 보면 해보지 못했고 시도해보지 못했던 형태의 그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가고 또 똑같은 재원이라면 뭐 상황이 이렇게 됐다면 개인 1인당 돌아갈 수 있는 교육의 어떤 그런 자원에 집중시킬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졌다는 걸로 이제 긍정적으로 저는 또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도 해봤는데요. 그게 뭐냐면 어떤 양적 성장 때 못했었던 어떤 승가 1인에 대한 질적 성장의 기회일 수도 있다.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공력을 이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관심과 그 출가자들에 대해서 교육하고, 관심을 쏟고 재원을 집중 투입하고 또 교사 여러 명이 그냥 학인들을 단순히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학인이 어떤 고민을 갖고 있고 또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또 그리고 그것을 기본교육 단계에서 그 재능들이라든지 관심사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1인 특성에 맞는 뭐 프로젝트 중심의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그렇게 지금 해인사 승가대학 같은 경우에는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교육원 안에서 표준 교육 과정들이나 커리큘럼을 이렇게 뭐 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걸 그대로 가져가는 속에서 1인 개개인 특성화에 맞는 그런 프로젝트들, 프로그램들을 교과과정 이외에 그걸 이제 보완적으로 해서 소수 정예의 스님들을 이렇게 육성하고 길러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이제 좀 이렇게 생각을 좀 달리 고쳐 먹고 있고 또 그게 또 흔히 말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위기가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현실이 이렇다면 또 이 어떤 위기 상황을 돌파하는 힘을 이전보다 더 10배, 20배 더 승가에 있는 그 기본교육 과정에 있는 학인 스님들한테 더
열정을 쏟아붓자. 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이제 네. 개념을 잡고 네. 승가대학 운영을 해 나가고 네. 있습니다. 승가대학에서 후학들의 또 스승으로서의 역할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포교하기 어려운 시대, 또 출가자가 급속도로 감소를 해서 정말 1년에 몇십 명이 안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당면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종단이나 불교계 또 스님들의 이런 수행 생활을 너무 저급하게 만드는 그런 또 출가자가 없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교육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스님께서는 좀 더 그 역할, 그런 후학들을 키워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인공지능 시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가 수행자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스님의 앞으로의 소원은 어떨까 네. 궁금해지네요. 네. 아까 뭐 미리 다 말씀을 드리긴 한 것 같은데 네. 저는 어쨌든 학인 스님들과 같이 이제 생활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스님들이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네. 거기서 이제 발심해서 출가한 우리 스님들이 네. 단지 이제 전통의 수호자, 계승자로서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네. 시대를 선도하고 네. 또 시대의 정신들을 같이 안을 수 있고 네.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수행자로서 커 나가는데 네. 이제 뭐 이렇게 미력한 힘이라도 네. 이렇게 일조할 수 있으면 네. 더 이상 바랄 게 없고요. 앞으로도 네. 계속 그 부분에 네. 관심을 갖고 네. 역량을 집중시켜 보려는 네. 생각입니다. 네. 우리 보일 스님께서 그동안에 BTN에서 또 강의하셨던 그 부분 좀 더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서 또 다음에 BTN에서 강의를 해주시면 그동안에 또 많이 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또 BTN의 강의를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대방을 위해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지대방에서는 해인사 승가대학장이신 보일 스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순간에도 메타버스 기술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경제 면이나 또 사회 문화 전반의 모든 활동을 이 메타버스에 구현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다가오는 변화를 피하기보다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위기를 기회로 삼는 계기로 해야 한다라는 보일 스님의 말씀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 메타버스라는 중중무진의 세계에 펼칠 수 있기를 서원해 보겠습니다. BTN 불교 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후원하고 동참해 주신 여러분을 축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몇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김경래 불자님, 그리고 김승숙, 안상현 불자님, 조석훈, 조우현 불자님, 그리고 허길량 불자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대방에서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귀한 분 모실 테니까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꼭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